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또 2027학년도에 일반 편입학에서 의학기호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2027학년도 의전원, 치전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의대 정원이 많이 줄었죠. 2025에서 2026년 들어가면서 의대 정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던 사의과학대학도 의전원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2027학년도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OECD 국가 대비 의료 인구가 부족하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의대 정원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 약 300에서 500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차의과학대학도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7학년도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의과학대학의 의대 정원이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25에서 2026년도로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니까 2025에서 2026년도로 가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학교는 당연히 차의과학대학이겠죠. 차의과대학은 모집 인원이 85명으로 늘었었거든요. 2024에서 2025로 가면서. 그리고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46명으로 줄었어요. 결국 39명이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특히 2026학년도에 의전원을 준비하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반 전형은 73명에서 38명으로 줄었고요. 경기 북부 우수 특별 전형은 8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배려 대상자 특별 정원 자원 외 선발은 4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바뀐 게 아니라 전형의 방식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좀 전에 차의과학대학은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했는데 2026학년도에 1.5배수로 배수가 감소됐죠. 1단계 배수가 1.5배수다라는 얘기는 1단계의 중요성이 무척 큰 거죠. 차의과대학이 1단계 배수가 1.5배수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가 1단계 배수가 2배수,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1단계 배수가 3배수거든요. 1단계 배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 1단계의 평가 요소의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고, 1단계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의 여지가 크고, 1단계를 통과한다면 2단계의 중요성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1단계 서류의 강점이 크다라고 하면 1단계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이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1단계, 대학들마다 1단계를 반영하는 요소에서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배수가 넓은 전남대학교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차의과대학은 전년도에는 1단계 배수가 2배수였는데 1.5배수로 1단계 배수가 줄었어요. 결국 1단계 통과가 어려워진 거고, 대신 1단계가 통과만 되어진다면 최종적으로 합격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년도에는 1단계에서 MDT를 20%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부터 MDT를 2단계에서 반영하고, MDT를 반영하는 것도 우선 선발에서는 반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만 MDT를 15점을 반영한다. 요 점이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전년도에는 유형 1, 리컴프에서 8명을 선발했는데 2026학년도에는 우선 선발에서 13명, 일반 선발에서 25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선발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원서 접수 기간이 변경이 되어졌죠. 원서 접수 기간이 8월 9일에서 8월 13일이었거든요. 사실 이 원서 접수가 좀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 기간에 겹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MDT 시험의 기간과 사실상 겹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험 성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원서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을 9월 12일에서 9월 16일로 변경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의 MDT 성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준비가 되었죠. 전남대학교 치전원은 정원이 38명 이상, 정원회가 5명이었는데 정원내가 38명에서 35명으로 줄었고요. 정원 외 선발은 5명에서 2명으로 모집 인원이 변동이 되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11명 이상에서 10명으로 줄었고요.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 졸업자가 8명에서 7명으로 1명씩 줄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종전에 2명, 그 다음에 일반 전형도 18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27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냐면, 자, MDT의 시험 일자가 8월 10일이죠. 8월 10일인데, 결국은 원서 접수 일자가 9월 9일에서 9월 10일이에요. 정년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MDT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시험 결과 점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종전까지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접수 일정이 MDT 시험 보고 바로 원서 접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인의 시험 점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MDT 시험이 8월 10일 날 시험을 보니까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0일이에요. 결국은 시험 보기 2달 정도 전까지는 사실상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서류 준비를 하거나 기타 다른 뭐 KBS 시험이나 토픽 시험 같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6월 이전에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또는 공인어학 시험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는 토플이나 KBS 시험 또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들을 다 마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1월이나 2월이나 3월 이 시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인어학 성적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좀 작성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원서 접수 직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 일자는 대학들마다 다른데 보통 11월 달에 면접이 많죠. 11월 15일, 11월 8일, 11월 2일 정도의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는 이후에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초고요. 그 다음에 MDT 시험은 8월 초에 봅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6월 10일에 원서 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 2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 작성, 서류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토플이나 공인어학 성적에 대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월, 4월, 5월 이후로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서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선발 인원이 278명이죠. 물론 2022학년도 이전으로 가면 선발 인원이 마구 많았어요.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한의전원의 선발 인원이 정말 많이 줄었죠. 2024년도에 189명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대략 90명 정도 줄었죠.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면 단점은 당연히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건국대학교 의전원도 있었고 강원대학교 의전원도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되고 지금 나온 건 차의과학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4개 대학만 남아있고 한의전원의 부산대는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대학이 줄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단점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준비하시는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학생의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합격생의 스펙도 줄어들어요. 그만큼 준비의 기간도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대학이 많을 때는 2년, 3년씩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대학이 많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준비 기간이 대부분 다 1년 정도로 준비 기간이 줄어들었다. 준비 기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합격생의 스펙도 줄어들게 되고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MDT 성적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다 신입학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편입학에 도전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예전에 비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스펙과 MDT 성적과 여러 가지 부분들 준비 기간이 줄어들었다, 짧아졌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의전이나 치전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준비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학년도의 선발 인원을 보니까 2024년도에 189명을 선발했는데 2025년도에 237명, 정원외까지 포함하면 240명을 선발했어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바로 차의과대학의 선발 인원이 8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차의과대학 선발 인원이 85명에서 42명으로 43명이 인원이 줄었어요.
거기에다가 서울대학교는 동일하지만 부산대학교 동일하고 전남대학교는 38에서 35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 선발 인원은 187명 플러스 4명으로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모집 인원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차의과학대학교, 특히 이제 의대의 정원이 약 300에서 500명 정도 단계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지면 전년도에 의대 정원이 집중이 됐었던 서울을 제외한 지역, 경기, 인천이나 지방의 대학들의 의대 정원이 조금씩 나누어져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차의과학대학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의 방법이 있는데 대학들은 모르시는 것처럼 차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전남대, 부산대 한의전원이 있는데 사실은 차의과학대학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의전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치전원의 원서를 쓰면서 의전원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원서를 쓰면서 차의과대학 의전원의 원서를 쓰거나 전남대, 부산대를 쓰면서 차의과대학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의과학대학은 사실상 치전원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치전원 중에서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가 있지만 서울대학교는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인데 가장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전남대, 부산대 둘 중에 어디 쓰는 게 유리하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거예요. 전남대와 부산대 중에 어디 쓰는 게 가장 유리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차의과대학이나 서울대학교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최상위권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치전원 원서 쓰시면서 차의과학대학교 의전원의 원서를 쓸 거니까. 근데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차의과대학을 쓸까 안 쓸까가 고민이 아니라 부산대를 쓸까 전남대를 쓸까 둘 중에 어느 대학을 쓰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1단계 가장 큰 차이는 전남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2배수라는 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는 죄송합니다. 전남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고요. 부산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2배수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남대학교는 MDT 성적이 1단계에서 반영이 된다는 점, 부산대학교는 MDT 성적이 2단계에서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으실 수 있어요. 자, 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원 현황에서 차의과학대학은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죠. 모집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모집 인원이 73명이었거든요. 선발 인원이. 73명이었었는데 2025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38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냐면 여기가 2025고 2026입니다. 요거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73명을 선발하다가 2026년도 이렇게 바꿔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2025년도고 그 다음에 이건 2026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이 말에 늘어나면서 73명을 선발했다가 2026년도에 38명으로 줄어들었죠. 의대 정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쟁률은 6.15에서 9.7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결국은 차의과학대학은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치전원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가 함유되어지는 지점의 특징이라는 점이고요. 전남대학교는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 경쟁률이 8.4였는데 4.29로 경쟁률이 거의 절반 정도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 부산대학교는 국내 대학 출신자는 7.50에서 7.60으로 경쟁률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가장 큰 특징은 부산대학교하고 전남대 중에서 학생들이 어디로 많이 몰린다? 부산대학교로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국내 대학 출신자들은 7.60이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는 4.29고요. 외국 대학 출신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6.0에서 5.75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생들이 전남대보다 부산대가 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쪽에 좀 더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전남대가 결국은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는 전남대가 입결이 일반적으로 부산대학보다 좀 더 높은 입결을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지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전남대학교 입시의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전남대학교만 입결을 발표하고 있죠.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처 가면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전남대학교는 18명 선발일 때 1단계 배수가 3배수일 때 1단계에서는 학사과정 성적의 15%, 공인화학 성적 20%, 서류 20에 MDT 25%를 반영을 하고 있고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하고 있는데 2025, 2024, 2023년도에 합격생의 평균 성적을 보면 MDT의 성적은 평균적으로 약 121점 정도의 표준 점수, 118점, 115점이니까 대략적으로 118에서 120 정도의 표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화학 성적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93점 정도의 공인화학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학 성적은 평균적으로 100분위가 94%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사과정의 성적은 4.5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4.0 정도, 그 다음에 4.3 기준으로는 3.8이나 4.0 기준으로는 3.56 이상의 정도의 학사과정의 성적을 갖추시면 되기 때문에 학사 성적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요. 공인화학 성적은 토플 IBT는 116점 이상이고 탭스 같은 경우는 525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MDT 성적은 표준 점수가 약 120점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들보다도 일반적으로 어떤 성적들? 토플에서 공인화학 성적에서는 토플 IBT 성적, 그 다음에 MDT의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다. 다른 대학들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MDT의 채점 결과를 자연과학 1과 자연과학 2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합격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대략적으로 60점에서 65점 이상, 다시 말하면 누적 비율을 봤었을 때 약 90% 이상 정도의 누적 비율을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죠. 그렇죠? 몇 점 정도 맞으면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뭐 만점 맞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몇 점을 맞겠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찌됐든 고득점을 목표로 삼겠지만 합격 지점의 점수는 대략적으로 100분위 한 88% 이상 정도의 100분위가 나와야만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PA 성적도 당연하겠죠. 평점 4.0 기준에 일반적으로 보니까 100점 환산 점수로 97점 이상의 점수면 좀 더 유리한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4.0 기준에 3.7, 4.3 중에서 4.1이나 4.5 중에 4.23 정도의 정석이면 우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GPA 성적은 해당 대학교 내에서 또 해당 학과 내에서의 성적과 경쟁력을 의미할 뿐이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과에서 GPA 성적이 4.5 기준에서 4.4라고 해서 그 성적을 다른 나라, 다른 학교,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GPA라는 이 성적은 표준학력 지표가 될 수가 없죠. 결국은 GPA 성적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나쁜 거예요. 좋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학을 합격 결정을 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 우리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GPA 성적은 대학들에 따라서는 GPA 성적과 그 다음에 서류평가를 별도로 나누는 학교들도 있고 GPA와 서류평가를 합쳐서 보는 학교들도 있죠. 보시는 것처럼 차의과학대학은 GPA 50점을 반영하면서 서류평가의 30%를 반영하고 있어요. GPA와 서류평가를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학업성적 30%의 정성평가 20%가 분리 반영하고 있고 전남대 같은 경우는 학사과정 성적 15%, 서류평가 23%를 분리 반영하고 있지만 부산대학교는 서류평가만 하고 있죠. 이 서류평가라는 것 안에 결국은 학사과정의 성적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자기소개서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평가라고 하는 건 단지 GPA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교의 전체적인 랭킹도 우리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주로 이렇게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이 대학원 체제에서는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우수성이나 대학의 경쟁력도 당연히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고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인화학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토익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차의과학대학만 토익 성적이 반영이 되고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학교는 토익 성적이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모든 대학들은 탭스와 토플 성적을 다 반영을 하죠. 차의과대학은 1단계 100점 만점 중에서 1단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점, 100점 만점 중에서 공인화학 성적이 20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70점 만점 중에서 10점이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는
전체 성적 80점 중에서 20점, 부산대학교는 50점 중에 20점을 영어 점수로 반영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전남대학교 원서와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두 개 중에서 어느 대학을 결정할 것인가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MDT 성적에 반영해 준 점수라든가 1단계와 2단계에서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는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들을 반영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공인학 성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공인학 성적이 뉴탭스와 그 다음에 토플 IBT 성적이 반영이 되고 여기에 대한 환산 점수표가 아예 확정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토플 IBT 118점에서 120점일 때 점수가 99점입니다. 환산 점수가. 117점일 때 95.94점이에요. 그 다음에 116점일 때 92.88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토플 IBT 1점에 따른 점수 구간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고 115점을 맞게 되어지면 88.76점이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점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플로 점수를 맞았었을 때보다 어디로 맞았었을 때 이렇게 뉴탭스로 맞았었을 때 점수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부산대학교는 점수의 환산표가 따로 있지는 않고 계산 방식이 나와 있죠. 부산대학교는 점수의 환산 방식이 각 시험의 획득 점수 나누기 각 시험의 만점 곱하기 점수 편차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제가 계산을 뽑아보면 자 20점 만점이 되고요. 토플 IBT 120점일 때 환산 점수가 20점입니다. 119점이면 19.87점이고 118점이면 19.74점이기 때문에 전남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를 비교하게 되어지면 토플 IBT 점수를 내가 만약에 잘 봤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원서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는 20점 만점 중에서 120, 119, 118, 117, 116 간의 구간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남대 같은 경우 구간 점수가 매우 크죠. 116점과 117점도 구간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115점과 116점은 구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토플 IBT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본 학생이라고 한다면 전남대학교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고 시험을 좀 못 본 학생이라고 하면 오히려 부산대학교가 좀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탭스 같은 경우도 점수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전남대학교는 558점에서 600점을 99로 526점에서 557을 95.94점으로 보고 있고 504점에서 525점을 92.88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수 구간별 점수 차이는 크긴 하지만 하나의 점수를 504점에서 524점을 동일 점수로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부산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0점 탭스 점수를 맞았을 때 20점이고요. 559점이면 19.97점, 558점이면 19.94점이고 570이면 19.25, 540이면 18.50 점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토플 그 다음에 탭스 중에서 몇 점을 맞았느냐 또 몇 점 구간 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전남대학교가 유리한 것이냐 또는 부산대가 유리할 것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공인 성적이 내가 몇 점이 맞았느냐 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어떤 공인어학 성적을에 따라서 부산대와 전남대 두 개 중에서 유불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대학 선택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인어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류평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업 수행 능력에 10점을 주고요. 잠재 사회 역량에 10점을 변형을 줍니다. 또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평가 점수에 15점, 13점, 그 다음에 학업 분야 및 입학 후에 학교 생활이나 졸업 후에 학력 평가의 점수에 13점, 그 다음에 경력사항, 자격 및 면허시험 평가 점수 12점, 학교 생활 및 학예 활동 내용에 대해서 12점을 주고요. 부산대학교는 학업 역량에 10점, 잠재 역량에 10점, 기본 점수 10점을 주는데 이 서류평가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 또는 졸업한 대학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학업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스쿨 프로파일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내가 대학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또는 논문이라든가 또는 뭐 실험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턴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학예의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 또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의전원이나 취전원에서는 자소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실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합격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자소서 때문에 붙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1단계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면접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약 10분 정도 내외에서 MMI 면접이거나 모의 상황 면접으로 면접을 보죠. 왜냐하면 면접 자체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으로 진행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MDT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전적대학교 성적 들어가고 공인화학 성적 들어가고 모든 소리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면접에서 확인하고자 싶은 분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주로 면접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전원이나 취전원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어질 텐데 의전원, 취전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일반 편입학을 연계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MDT 시험을 8월에 보고 그 다음에 9월에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10월, 12월 정도 돼서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 편입학을 준비하는데 일반 편입학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카톨릭 대학교가 12월 5일이었고요. 경북대학교가 11월 17일, 건양대학교가 12월 22일, 단대천안이 12월 8일,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가 12월 15일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전원, 취전원 입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 편입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형 일자는 보통 1월 달에 전형을 많이 보고요. 면접도 1월 중순이나 1월 말 정도에 면접을 봐서 최종적인 합격자 발표는 2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3월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의치, 약수, 모집 인원의 추이를 보면 해마다 모집 인원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약대 선발 인원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에 의학과의 선발 인원은 42명, 전년도에 55명이었고 42명이었습니다. 치의학과는 36명, 한의학과는 40명, 수의학과는 84명인데 약학과의 선발 인원이 전년도 160명에서 22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의대 중심으로, 치대 중심으로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학과를 중점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지방에 있는 의대들 중에서 학생들이 실제 대학에 이탈을 하고 신입학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에 편입학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요. 이건 아마도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의전원, 취전원 인원만으로는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학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면 좋고 의전원, 취전원 준비하시는 것과 편입학 준비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서류평가에 대한 준비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화학 성적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다른 점은 이제 MDT를 공부할 때 우리가 MDT의 공부의 방식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입하게 공부해서 출제가 되어지는 생명과학, 화학이나 일반화학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의 범위나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부의 유형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상호 간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준비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전형의 방법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약에 의전원이나 취전원의 원서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의전원, 취전원의 준비의 과정과 사실상 거의 동일하죠.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전적대학교 33.3% 들어가고 전공, 기초, 고사 바로 이제 생물학, 일반 생물학이나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 이 학교는 주로 생물학 중심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화학과 생물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과 생물학 같은 필답고사 들어가면서 면접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적대학 성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인화학 성적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전원의 취전원 준비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7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의전원이나 치전원 준비하시면서 일반 편입학까지 고려하시는 분들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1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출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지금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라든가 액티비티 리스트라든가 이런 활동 내용들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자소서는 가급적 지금 작성해서 3월 정도까지 자소서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4월서부터 6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MDT 대비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국내 대학 출신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또 외국 대학을 2년 정도 마치고 나신 다음에 편입학을 노리시는 많은 분들을 입시 상담을 하고 실제 진학의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많이 국내 대학에 의전원이나 치전원에 도전을 많이 하지만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영국 이쪽의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지역들보다. 실제 이제 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들 학생들, 또 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그만큼 철저한 준비나 서류 준비, 또 과정들을 준비하신 분들이 실제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의전원, 치전원, 일반 편입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이퍼리뷰에서는 일반 편입학에 적용이 되어지는 아까 봤던 것처럼 생물이나 화학, 관련이 되어진 MDT나 또는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필탁고사에 대한 대비를 저희 김정훈 선생님이나 임성택 선생님 또는 이민혜 선생님, 권영비 선생님, 또 최승호 선생님 등 전문 선생님들께서 화상으로 1:1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의전원, 치전원 관련에 대해서 첫 번째 입시 컨설팅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세 번째는 MDT나 아니면 필탁고사에 대한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수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하이프리뷰로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